이제 코딩도 클라우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왔어요. 이제 원격으로 근무할 거잖아요. 원격으로 근무할 때도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를 실시간으로 이 조인트를 깔 수가 있는 거죠. 농담하느라고 이제 상급자가 갈구려고 한다고 하는데 보면 이제 농담 아니잖아. 그리고 저희가 2020 버전부터 바뀐 것 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들 아이디 쓰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라고 한다면은 라이더라든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모노 디벨롭도 있고요. 근데 아마 지금은 대부분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패키지 매니저로 이런 통합 부분이 플러그인을 들어가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 통합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패키지 매니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비주얼 스튜디오나 라이트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플러그인을 까실 필요 없이 이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웠는데 뭔가 디버거가 연결이 안 된 느낌이야. 그러면은 이 플러그인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는데 뭔가 유니티랑 연동이라든가 그런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런 패키지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 라이더는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루지 않았어가지고 한번 좀 다뤄보면은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유니티를 설치할 때 자동까지는 아니지. 아무튼 이거 설치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도 같이 깔리기 때문에 안내를 하나 드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지금 깔 때 지금 저희가 유니티를 깔 때 기본적으로 함께 깔리긴 하는데 어, 회사에서는 이게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자체는 무료인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회사에서 쓰시면 안 되고 개인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나 커뮤니티나 기능이 다 똑같긴 한데 커뮤니티는 개인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인데 회사라고 무조건 유료는 아니고 만약에 회사 인원이 250명 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연매출이 1 밀리언 달러 이상이면은 유료로 10억. 쓰셔야 돼요. 10억. 한화로 10억 정도가 돼요. 요즘 환율이 바뀌어가지고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대기업을 다니는데 그냥 유니티를 깐다. 그러면은 라이센스 한 번 더 그 구매 지원팀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제 안내 차원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라이더를 지난번에 보여드리면서 뭐 인텔리선스라든가 그런 거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당연히 마찬가지로 인텔리선스가 다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 뭐 게임 오브젝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자동 완성 뜨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라이더나 비주얼 스튜디오나 모노 디벨롭이나 다 있는 개념이고 다만 뭐 디테일한 스펙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한 게 있죠. 근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다른 IDA 시스템에도 있는 것들은 뭐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미 잘 쓰고 계시니까. 근데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라이브 쉐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구석탱이 박혀 있어서 아마 다들 못 보셨을 거예요. 이 라이브 쉐어를 누르면은 코드를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특히 요즘 코로나 시국에는 저희야 뭐 방역식이나 그런 거 다 하고 온도 체크하고 전 마스크 쓰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 붙어서 앉아 있는데 요즘 둘이 붙어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짝 프로그래밍 아니면 뭐 페어 프로그래밍 뭐 짝 코딩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코드 리뷰를 함께 하면서 코드 같이 작성하고 그런 뭐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주로 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코드를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를 같이 잡아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은 대부분은 이제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조인트를 깔 때 그럴 때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예. 근데 이제는 특히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런 짝 프로그래밍도 이제 원격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라이브 쉐어라는 기능은 말 그대로 코드를 서로 원격으로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쉐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모래시계가 뜨면서 라이브 쉐어 모드로 되고 그럼 URL이 생깁니다. 이 URL 생기면은 여기 브라우저에 그 주소를 붙입니다. 그리고 뭐 원래 비주얼 스튜디오 서로 다른 컴이면 비주얼 스튜디오 둘 다 띄워서 하면 되는데 제가 한 컴에서 데모 보여드리려고 하나는 웹브라우저로 띄울게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서로 같이 싱크업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브라우저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오케이.
제 브라우저는 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했고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해놨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른 계정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모래시계가 뜨면서 네 됐습니다. 요즘 다 오피스를 클라우드로 하잖아요. 이제 코딩도 클라우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서 클린 코드, 예쁜 코드 내가 이렇게 작성했다. 그러면은 여기 상급자가 이렇게 코드를 같이 보다가 얘가 이상 코드를 해. 그러면은 내가 이 코드를 지워버릴게.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둘이 구글 닥스는 다들 쓰시잖아요. 구글 닥스 작업하시는 것처럼 이 코딩도 이제 원격으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CR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웹페이지로 한 건데 둘이 다른 컴을 하면 당연히 둘 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워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상급자가 어디 해외 나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이제 원격으로 근무할 거잖아요. 원격으로 근무할 때도 서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서로 몸은 떨어졌지만 실시간으로 이 조인트를 깔 수가 있는 거죠. 내 옆에서 갈구심하고 랜선으로 갈고 있어. 샵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가끔 보면은 그 TA 맞아요. 분들도 네, TA 분들도 쉐이더 짜시는 분들 저기다가 일기 써놓는 분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큰 포인트 것 같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솔직히 라이더나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취향에 맞냐 그런 차이들이 있긴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기능이 어떤 분은 환영할 거고 어떤 분은 네, 괴로워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세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좋아지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아트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건드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코드 쪽은 좀 같이 볼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제가 뭐 농담하느라고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 갈구려고 한다고 하는데 보면 이제 농담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같이 이제 구조 설계하고 서로 이제 그 코드는 어떻게 파트를 나눌까 하면서 그렇게 좀 논의하면서 볼 때도 같이 코드 보면서 리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들 주석에 신났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 게 실제 근데 일하다가 그 업무 프로젝트에다가 주석 열심히 쓰세요? 아니면은 또 좀 드림 많이 적어 놓으세요? 이게 회사 분위기마다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처음엔 주석을 많이 쓰다가 나중에는 주석을 거의 안 쓰고 코드 자체가 주석이다. 그런 느낌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드를 최대한 깔끔하게. 어쨌든 코드는 만들다 보면은 계속 바뀌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되면 주석도 계속 바꿔야 되니까. 유니티요? 아니면 전에 회사? 전에 회사. 아까 우리 회사는 유니티도 그 주석 주석 많긴 많이 네. 달긴 하는데 저희는 코드 리뷰 프로세스가 되게 빡시거든요. 그리고 코드 한 줄 수정해도 결국 CTO 분의 리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되게 깔끔하게. 우리 지저스님께서. 그래서 나 전에 서포트 엔지니어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코드를 하나 추가해서 되게 간단한 코드 널 체크를 추가한 거야. 널 체크를 추가한 것도 커밋하는데도 한 며칠 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유니티 코드 리뷰 엄청 빡시게.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거 말고도 저희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상용하다 보니까 뭐 마음대로 이제 막 퍼블릭 변수명 바꾸지도 못하고 네, 그것도 다 대응해야 되고 이게 그 저희가 서비스 중인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게임에서 라이브 서비스 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있다가 마음대로 없애거나 그러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석 드립도 많네. 다들 회사에서 주석이 얽히는 게 많으신가 봐요. 저는 쉐이더 근데 요즘엔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쉐이더 짤 때만 하더라도 저도 근데 주석 되게 빡빡하게 써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명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안 한 경우도 되게 많고 프로그래머 분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진짜로 주석에 이게 왜 돌아가지 그런 주석도 많고 그러니까. 잔인자 코드 이렇게 쌓이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제일 흔한 주석이 아마 그걸 거예요. 딱 코드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맨 밑줄에 인터넷 주소를 적어 놓은 거야. 이 코드를 어디서 복붙해 왔다. 되게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 출처 밝혀놓는 거잖아요. 그치.